제가 책 진짜 싫어한다고 했는데 이 책만 한 5번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필요 그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쭈글쭈입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계발이라고 하면은 독서가 절대 빠지지 않죠. 근데 사실 이제 좀 책을 안 읽던 저 같은 사람들은 좀 독서에 대해서 당장 흥미도 없고, 그리고 뭘 읽어야 될지조차 조금 잘 감이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독서에 흥미를 붙일 수 있었던 인생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월든이라고 한 150년 전에 쓰여진 인문학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150년 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당장 두꺼워 보이죠. 그래서 좀 되게 겁먹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전혀 겁먹을 필요 없고요. 저는 이거를 한 6년 전에 읽었었는데 사실 그때도 유명했어요.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유명하고 또 자아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서 오늘 들고 왔어요. 이 책의 저자는 이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사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사실 하버드대를 졸업할 정도면 정말 똑똑하고 또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월든이라는 호수에 가서 통나무 집을 짓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사실 그런 자연에 있으면 당장 신경 쓸 게 뭐가 있겠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뭐 재테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온전히 본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 그리고 자연으로부터의 깨달음 그리고 사색을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방금 말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현대인들의 삶을 비판하는 문장도 종종 있는데 되게 이제 저희도 한 번씩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문장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디언들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반면에 현대인들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 집을 소유할 수가 없다. 그러나 가난한 현대인일지라도 그저 집세를 물기만 하면 인디언들의 오두막에 비해 대궐 같은 주택을 얻게 되지 않느냐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물론 집세만 떼면 개선된 가옥의 온갖 혜택, 널찍한 방들, 깨끗한 칠과 도배, 넓은 지하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흔히 가난한 현대인이고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한 인디언은 인디언일지언정 더 유복한 것은 어찌된 일일까? 주택이라고 하는 이 큰 쓸모없는 재산을 미래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봤자 거기서 얻는 이익이란 자기가 죽은 후 장례식 비용을 치르는 정도일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끝없이 노력하고 때로는 더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진 않을 것인가? 네, 여기까지인데요. 물론 이 책은 이제 150여 년 전에 쓰이다 보니까 지금이랑 상황이 조금 더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당장 즐기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해, 우리의 노후를 위해 현재의 시간을 희생해 가면서 돈을 벌고 재테크를 하고 더 큰 집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 큰 집을 얻지 않아도 작은 집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항상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할까요? 사실 저도 지금 투룸에 살고 있는데 쓰리룸으로 이사 갈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혼자 사는 저한테 쓰리룸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근데 더 넓으니까 뭐 좋겠지 이런 생각으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실 혼자 산다면 원룸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욕심 때문에 투룸으로 왔고 이제 투룸에 와보니까 쓰리룸을 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돈 모으는 데에 혈안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다 못 즐기고 주변에 감사한 것들을 못 보고 그러지 말고 주변도 좀 보면서 여유를 갖고 살아가 보자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필요 그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한 문장을 정리해왔는데 원시시대에 소박하고 적나라한 인간 생활은 인간을 언제나 자연 속에 살도록 하는 이점이 있었다. 먹을 것과 잠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나면 그는 새로운 여정을 생각했다. 그는 이 세상을 천막 삼아 기거했으며 골짜기를 누비거나 평원을 건너거나 때로는 산마루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보라, 인간은 이제
자기가 쓰는 도구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배가 고프면 마음대로 과일을 따먹던 인간이 이제는 농부가 되었고, 나무 밑에 들어가 몸을 가렸던 인간이 주택의 소유자가 되었다. 우리는 야영하면서 밤을 보냈던 생활을 청산해버렸다. 땅 위에 정착하고 나서 하늘을 잊어버렸다. 그죠, 여러분? 우리 최근에 하늘을 한 1분 이상 바라봤던 적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없어요. 항상 컴퓨터만 하루에 8시간 이상 바라보면서 주변에 놓인 자연들을 그냥 당연하게 여겼고 항상 바쁘게 살아가기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거는 내가 본질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글이 있거든요. 22페이지에 노동자는 단순한 기계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될 시간이 없다. 인간이 향상하려면 자신의 무식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 자기가 아는 바를 수시로 사용해야만 하는 그가 어떻게 항상 자신의 무식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그쵸. 우리는 사실 한가할수록 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보이기도 하고 본인의 무지를 깨달을 시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바쁠수록 내가 좀 부족하구나, 내 주위에 뭐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 정말 좋은 말들, 그러니까 본질을 꿰뚫는 질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리고 자연에 대한 묘사가 정말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좀 되게 조용한 곳에서 읽다 보면은 어느새 시간이 진짜 순삭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책 진짜 싫어한다고 했는데 이 책만 한 5번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페이지 수가 되게 많아 보여서 좀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 막 책을 한 권을 빨리 완독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에 좀 습관이 안 잡히신 분들께 독서 습관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출퇴근길에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 고요하게 시간을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막 지하철 타다 보면은 가끔 책 읽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초보가 아니라 이미 고수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밀집된 환경에서 집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독서 습관이 안 잡힌 상태에서 출퇴근길에 책을 읽으려고 하면은 진짜 졸리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 습관이 아직 안 잡혀 있을수록 집에서 그리고 고요한 시간에 한번 책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독서 습관 꿀팁은요, 페이지 수에 집착하지 말고 독서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면 페이지 수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떤 날에는 내용이 쉬워가지고 되게 금방 읽히고 어떤 날에는 내용이 어려워서 읽는데 2배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또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에 나는 30분만 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 보시면은 그게 곧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보다는 독서 시간을 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팁은요, 책을 읽을 때는 휴대폰을 저 멀리 눈에 안 보이게 하세요. 왜냐면 이게 책 읽다가 자꾸 내 시야에 휴대폰이 보이면은 또 휴대폰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눈에 안 보이면은 폰을 만지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보자면 독서는 꼭 조금이라도 더 일찍 습관을 들여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책은 좀 너무 쉬운 책보다는 책다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도 또 그런 말이 있는데, 자장가를 듣듯이 심심풀이로 하는 독서는 우리의 지적 기능들을 잠재우는 독서이며 참다운 독서가 아니다. 발돋움하고 서듯이 하는 독서, 우리가 가장 또렷또렷하게 깨어있는 시간들을 바치는 독서만이 참다운 독서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저번에 어떤 영상에서 이제 최재천의 공부라는 책에 독서는 취미로 하는 게 아니다, 일처럼 빡세게 하는 거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번 독서에 꼭 습관을 가져보고 또 이런 좋은 책 꼭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보다 성숙해지는 본인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